자, 106페이지고요. 여러분 자꾸 이제 고전을 어려워하고 자꾸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신은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작품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능은 뭐가 나올지 누가 아냐고요. 10장급 중에 여러분 아는 작품 절반도 안 돼요. 진짜 절반만 돼도 어디야. 절반 이상 모르는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뭐 외우는 건 어쨌든 막 내신하면서 하셨을 테니까 저는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갈게요. 그럼 봐봐. 서정 장르도 초반부에 촉발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촉발 이후에 뭔가 주제의식을 형성을 하는데 주제는 굉장히 전형적인 주제가 돼. 그리고 하나 더. 표현법은요. 최소 2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법을 체크하면서 가긴 어려워. 그러니까 표현법은요. 선지에서 답이 잘 안 골라지는 약 10%의 경우에 발췌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갑니다. 초반부 촉발하는 거 봐. 공읍에피는 못 봐라도 군자 호구를 원한대요. 잘 들어. 이걸 자꾸 외워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녹색으로 약간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배필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잖아. 배필이라는 게. 몰랐으면 적으세요. 배우자라고. 그러면 공후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아까 상공의 그 공이야. 후. 뭐 후작, 백작 할 때 약간 관직이나 지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후라는 거는 부, 권력, 사회적 지위에서 좀 높은 사람을 바랬다는 거죠. 결혼할 땐 그런 조건 따져요, 보통은. 그래도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은 거야. 뭐 관료로서 고위 관료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 뭐 의사, 판검사 바라지도 않아. 그냥 뭐야? 군자 호구. 호구가 이제 그 호구는 아니고 군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기만 하면 오케이야. 사람 됨됨이를 보기로 했던 거야. 근데 뭐야? 옛날 사람들은 삼생,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윤회를 하기도 했을 거고 되게 운명론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자신이 운명론이야. 운명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장한유협, 그러니까 협객은 요즘으로 치면 건달이에요. 경박자, 양아치예요. 남편으로 건달 양아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이고 다니겠어. 이해됐니? 그래서 초반부에 촉발한 부분들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나의 기대예요. 그리고 현실이에요. 기대는 아유 그래도 그래 성격만 좋으면 되지 뭐. 근데 웬걸 결혼하고 보니까 양아치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꿈 같다는 거예요. 꿈 같지. 아 그래도 남편으로 좀 멀쩡한 놈 만났으면 좋겠는데 건달 양아치를 만났으니 앞으로 얼마나 속을 썩이겠어요. 당시의 용심학이 살얼음 디디는 듯 3호 28 3호 15 15살이에요. 28 16살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풍습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인 거죠 지금. 15, 16살에 겨우 지났어. 근데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제일 예쁠 때야. 그리고 20대 초반까지야. 관리를 잘하면 30대도 40대도 갈 수 있으나 어쩔 수가 없어. 세월 앞에서는.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 예쁠 때 어쨌든 여러분의 예쁨과 잘생김과 그 젊음을 어쨌든 써야 돼요. 써야 돼. 물론 그런데 쓰기만 하면 뒤가 없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상황도 만드시고 뒤도 있게 만들어야지. 니네 인생인데. 어쨌든 그때는 내가 예뻤대요. 나 한때 예뻤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얼굴 이 태도로 그때는 결혼했어요. 결혼할 땐 되게 예쁜 거지. 근데 연광 해년자잖아. 해가 빛처럼 즉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조물주가 나를 시기한 것 같아. 봄바람 가을물이 북진하듯.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여기 무슨 얘기야? 시간 흐름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이 여러분 훅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은 지금 자 여러분이 앞으로 1년을 더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20년 중에 1년이니까 인생이 5%야. 그런데 40살인 사람이 1년을 살면요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생활 인생의 속도가 2배 넘게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나이 먹으면 진짜 훅훅 지나가요. 먹을수록. 그래서
결국 어리고 예쁠 때 겪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하시라고. 일단 지금 빨리 공부부터 하세요. 설비나온 어디 두고 왁구가 되게 예뻤대요. 근데 나이 한 50대에서 보면 왁구가 이제 빡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야. 야, 내 얼굴 내가 보는데 야, 나도 씨발 못생겼는데 님이 나 좋아하겠어? 라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야.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맞잖아. 야, 나라고 뭐 나이 90 먹고 싶겠어요? 나라고 뭐 흰머리 나고 싶겠어요? 근데 결국 흰머리 먹어. 흰머리 나. 나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몸이 한창 좋을 때는 3대 500 그냥 쳤어요. 3대 530 넘게 쳤어요. 아, 진짜야.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슬슬 무릎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아, 진짜 실화야. 진짜 실화야. 한번 내가 들려줘 볼까? 안 되네.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진짜 무릎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는 무게를 못 쳐. 슬슬 좀 불쌍해지기 시작해,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내 의도 같지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다시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가 이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시간 흐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그 매화는 1년에 한 번 피잖아. 시간이 그만큼 떠오르고 있는 거죠. 겨울밤 차고 눈 섞어치고 여름밤 길고 그 준비는 무슨 일이고 계속 시간만 흘러. 얼마나 불쌍해. 남편은 없고 시간만 흘러. 아까는 그나마 결혼할 땐 예뻤는데 지금은 이제 빠았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삼춘하루 호시절에 경물이 심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 근데 봐봐. 삼춘화류. 봄이죠. 그러니까 3월에 또는 이제 봄에 화류. 꽃도 피고 버들나무도 있고 되게 예쁜 그런 호시절, 좋은 시절이야. 그런데 그때 나는 그런 경치들이 실용없다.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봐봐. 봄이었죠.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그리고 뭐 울고 있대. 긴 한숨 지는 눈물. 그래,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반응 슬프죠. 눈물 나죠. 한숨 짓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차라리 죽을 거야. 근데 뭐 죽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한때 노래도 좀 했고 춤도 좀 췄어. 걸그룹 연습생이었어. 그래서 걸그룹 연습생 때 쳤던 제로투를 한번 쳐보고 노래도 한번 불러봐. 좀 잘해요. 그래서 소상야후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그 시절에 밈 같은 표현을 한 거야.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대? 옥수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옛날 사람들은 중세의 삶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대단한 연예인이나 뭐 정보 전달이 쉽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옛날 사람들한테는 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대단했대. 이런 얘기를 듣고 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옛소리나 옛사람한테 비교를 하면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녹기금, 기타도 쳐보고 또는 악기도 쳐보고 한 곡조, 노래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상당히 실력이 뛰어났지만 부용장이 적막하니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어. 남편이라 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듣겠어요? 의미가 없죠. 맞잖아. 아니, 내가 아무리 혼자서 예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서 매력적인 뭐 하냐고. 남편이 없는데, 나 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나의 심정은 굉장히 슬프겠죠.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져라. 내 장이,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해법은 뭐야? 아유, 그냥 잠이나 자야지. 왜? 꿈에서는 그래도 뭔가 실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꿈이나 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아, 뭐 짜증나게 잠깨.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예 싫어요 이거는. 근데 희한하게 전 여친, 헤어진 지 한 1년 넘었던 전 여친이 갑자기 꿈에 나왔어. 100% 잊었어요. 무조건 잊었어. 저는 그리고 곧 내가 아까도 저 지금 그 예비 고이 한 명이 나를 자꾸 놀리더라고. 내 이게 반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걔가. 선생님 여기에는 언제 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씨발 나 놀리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왜 못 껴? 지금 끼면 되지. 껴놓고 생각하니까 여자친구 언제 생길 거예요? 라고 질문한 거야. 근데 사실은 여자친구 언제 생길 거예요가 아니라 여자친구 생기겠어요? 라고 나를 매긴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냐 지금? 열받았었어. 아무튼 근데 희한하게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딱 이렇게 전 여친 딱 이렇게 막 꿈을 꿨어요. 근데 갑자기 또 막 전화 오지게 오는 거야. 아침부터 막 존나 이상한 전화 막 오는 거야. 막 잠 깨고 약간 그 시절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냥 아무 얘기는 한 거야.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이 사람은 정리하면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삶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삶을 그리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기대는 성격 좋은 배우자라도 원했지만 양아치를 결혼했고, 난 되게 예뻤는데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와꾸가 맛이 갔고, 시간이 흘러 답이 없어. 죽을까? 죽기도 어려워. 어떡하지? 노래나 한번 해봐야지. 정말 나 실력 뛰어나지만 나를 보여줄 사람도 없네. 에휴, 꿈이나 꿔야지 하고 했더니 심지어 풀벌레 소리 때문에 잠도 깨네. 이런 느낌이야. 계속 신세한탄하다 끝난 거야. 주제는 뭐라고? 신세한탄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사실 답이 없는 거야.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했잖아. 정혼제도였고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없고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현대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잘 열심히 살아가시고 성인 되셔서 여러분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자, 봅시다. 제 위에 우뚝선. 제라는 거는 언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이 이렇게 였잖아요. 그럼 내가 저기에 이렇게 우리 님이 넘어오는 것 같은 거, 저 뒤에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여기를 응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리고 개울에 서 있는 버드를 딱 보니까 또 흔들흔들 하는 거야.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이 울먹울먹 할 때, 눈물이 막 날랑말랑 할 때 거울 본 적 있어요? 또는 세상을 본 적 있어요? 눈물 날 때, 눈물이 막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을 보면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 느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참신한 표현인 거죠. 무슨 얘기야? 평소에 봤더니 뭔가 흔들거려요. 울렁거려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지만 내가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세상의 모습이 흔들거리고 울렁거리거든. 그래서 어차피 내 눈에는 울렁거리는데, 이게 평소에도 울렁거렸는데 지금도 울렁거리는데, 지금 이게 눈물 때문인 거지. 그리고 그 눈물이 왜 나는 거야? 님이 그리워서 우는 눈물인 거야. 그러면 사실은 가나 둘 다 공통점은 뭐야? 님 때문이지. 왜? 얘도 시작은 뭐야? 님 때문이에요. 얘도 시작은 뭐야? 님 때문이라고. 됐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나. 그런데 벌써 단어를, 어떤 단어들을 쓰냐면 이런 단어들을 써요. 후루룩 삐쭈. 근데 봐봐, 그 유튜버 중에 장삐쭈라고 있어. 이름부터 벌써 장삐쭈야. 삐쭈. 왠지 웃기잖아요. 존나 웃겨 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벌써 얘네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봐. 똑같이 님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야. 그리고 어쨌든 님 때문에 나는 외로워. 근데 이 외로움을 가 같은 경우에는 신세한탄가? 차라리 죽겠다. 근데 죽기도 어려워.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감정의 침전의 형태로 자꾸 보여준다면, 나는요 그런 측면도 있으나 좀 긍정적으로 웃음으로 넘겨버리지. 약간 이런 느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와 얘를 비교 대조해서 묻는 형태로 설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푸는 걸 보면요, 여학생들이고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문학은 좀 더 해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러면 여학생들은요 그냥 자기가 편한 느낌대로 풀 수도 있어. 또 남학생들 중에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씨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럼 시험에는 어떤 목적과 어떤 설계를 가지고 묻는 방식이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를 만나지 않았을 때요. 저를 만났고요.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봤다면 지금처럼 국어와 수학이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꾸 여러분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갔다가는 크게 당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집에서 80분 45문제 실전에서 하는 거랑 여기 나와서 불편한 상황에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고 수능시험장은 당연히 불편해요. 누구나 똑같이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되고요. 누구나 똑같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시험 쳐야 돼요. 중간에 화장실 마려워요. 참든지 손 들고 선생님이 나를 저기다 대기시켰다가 복도 선생님한테 인계해서 갔다 와야 돼.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순간 5분 날아가. 복잡해진다니까 진짜.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내야 돼. 그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는 가면 안 돼요. 지금 불편해져야 여러분이 달라지고 성장하는 거라고. 자,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개념을 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제 밀접하다니까요. 봐봐.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 주제 관련된 거잖아. 흘러가는 세월, 주제 관련된 거잖아. 화자의 인식, 주제 관련된 거잖아. 이게 시각인지만 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감각 중 80% 이상이 시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상 중에서도 80% 이상은 시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괜찮을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2번 선지. 자, 계속 시간의 흐름을 반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계절로 표현했던 것 같아. 그래, 맞지. 그리고 봐. 흘러가는 세월 자체가 주제잖아요. 왜?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의 근원을 생각해봐. 일단 배우자 때문이야. 이거는 외적인 요인이야. 내적인 요인은 뭐야? 내 왁구야. 근데 내 왁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시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시간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생겼어. 그럼 봐. 이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할 수밖에 없어? 시간 흐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반복적으로 계절감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 선지 볼게.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 이거는 좀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C 어딨냐? 그랬던 것 같아. 이건 또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흔덕흔덕, 흔들흔들, 후루룩 비축 이런 거는 약간 웃음유발 표현이거든요. 언어 유희고 웃음유발이야. 옛날에 한 15년, 20년, 15년쯤 됐겠다. 연세대 논술이 있었던 시절에 웃음유발 표현 3가지를 쓰라고 하는 그런 논제도 있었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 언어 유희는 웃음유발 표현이야. 이런 게 되게 자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해.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 역시 좁히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였어. 실전에서는. 4번 선지 볼게요. A, B 모두 계절적 배경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봐봐. 시간에 따라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을까? 있긴 있어요. 왜? 어렸을 땐 예뻤으니까. 근데 봐. 어렸을 때 예뻤을 때 그런 남편이 좋아했냐고?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은 맨날 겉으로 돌아다녔어. 밖으로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사실 화자의 처지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얘가 일단 의심이 좀 돼. 그리고 얘는 전혀 모르겠어서 얘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봐. 고전 시가에 대꾸 100% 있고요. 리듬감 있으면 다시 대꾸 있으면 리듬감 100%예요. 이거는 고전 시가에 그냥 100%야. 그럼 저는 3번, 4번 중에 돌아가서 고를 거예요. 근데 아까 3번 골랐죠? 4번 정답으로 확정 지어볼게요. 계절적 배경, 시간에 따른 화자의 처지 변화. 근데 봐. 봄바람 가을물 배우리에 북진하듯 설비나온 어디에 두고 면목 가중 되었구나. A죠. B는요. 봐. A는 혹시나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왁구가 예뻤다가 망가졌어. 근데 B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계절적 배경 변화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A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B가 틀렸으니 정답 4번 설계구나 끝. 약간 이런 식으로 좁혀가라는 거예요. 됐어요? 잘 들어라 얘들아. 결국 뭐냐면 이게요.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국어는 좋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탐구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확통 선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확통이 경우의 수가 있고 뭐 확률이 있고 통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배점이 이게 10점, 10점, 10점이라고 해볼게요. 나 잘 몰라. 모르니까 괜히 반박하면 네 말 맞으니까 반박 많이 하세요. 10점, 10점, 10점인데 내가 개념을 딱 끝내면 여기서 5점을 맞는다고 쳐볼게. 개념을 딱 끝내면 5점 맞는다고 쳐볼게. 개념을 딱 끝내면 5점 맞는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요. 나는 수학 같은 경우 개념 기반 과목들은 개념이 끝나고 이해가 돼 소화가 되면 5점, 5점, 5점이 기계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국어는 안 그래. 영어도 안 그래. 왜? 뭔가 이렇게 닫힌 과목이 아니잖아. 시험 범위가 개념적으로 닫힌 과목이 아니라고. 탐구나 영어, 탐구나 수학 같은 경우 시험 범위가 되게 닫혀 있잖아요. 나올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 개념을 끝내면 딱딱 점수가 기계적으로 올라가. 그 다음 유형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기계적으로 뭐 3점, 3점, 3점이 올라가. 그럼 나머지 2점은 이게 킬러 포인트인 거야. 여기서 애들을 최상위권 변별을 하겠지. 그러면 기계적으로 여기나 여기는 올라가는 거야. 점수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반면에 국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느낌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고 그러네. 옛날 사람이고 현대 여성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 여성들 배우자 자기가 결정 못했고 그럼 누구나 그래도 사람이 좀 멀쩡하길 바라는데 양아치를 만났네. 아유 불쌍해. 오케이. 그럼 불쌍한데 그나마 양아치라도 그렇게 아내 좋아해주고 그러면 서로 좋은 감정을 살 수 있는데 양아치고 밖에서 외도만 하고 다녀. 근데 그나마 내가 예쁘기라도 하면 좀 자부심이라도 있고 남편이 좋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 내가 거울 봤더니 내가 못생겼어. 인생 어떡해? 라고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메시지들을. 그러면 그냥 정답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그게 어렵죠. 왜? 삶에 대한 깊이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생겨? 우리 맨날 이거 집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세상을 아녀보겠어요. 연애를 마음껏 할 수 있어. 물론 연애도 이제 하려는 애들은 해. 그것도 능력이 있어 하는 거야, 연애도. 근데 연애도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모르겠고 공부만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뭐 결혼을 해봤어야 이 사람 감정을 이해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박혀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 기계적으로 가요. 개념이 있냐 없냐, 내용이 있냐 없냐 그렇게 가려고 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고3은요 강제적 성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일종의 인생 2회차 같은 게 되는 거죠. 왜? 결혼할 때 이미 여러분이 이걸 본 거야. 그럼 좀 배우자를 멀쩡한 놈들을 고르겠지. 건달 양아치 같은 애들을 좀 걸러내는 눈이 길러진다든지 얘기를 하자면 다시 어쨌든 여러분 국어는요 수학과 달라서 기계적으로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어. 내신 국어하고 또 달라. 작품 외우고 작품 내용이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좀 듣고 여러분이 진짜로 약간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감정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가 생겨야 돼요.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33번. 기억예언에 대한 이해. 자, 이것도 출제자 입장에선 재밌게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꿈이에요. 그런데 기억의 꿈은 뭐예요? 저 새끼가 내 남편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꿈 같다야. 그거의 꿈이고 니은은 뭐야? 현실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잠들어서 꿈에서라도 행복이라도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기억, 흐릿한 기억 때문에 흐릿한 기억이 아니야. 너무 선명해. 저 새끼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야. 씨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지금. 흐릿한 기억 자체가 아니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때문에 차라리 꿈이었으면. 니은 화자가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 선택했대. 그렇죠. 현실이 힘들어. 답이 없어. 차라리 꿈이나 꿔야지. 현실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니 꿈에서라도 해결해야지. 정답이 이건 끝이라고. 봐봐. 얘도 어떻게? 네. 구조 잡으니까 바로 보이잖아. 이 느낌을 봐주셔야 된다니까. 이 느낌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잘 들어. 국어라는 과목에서 정보를 이렇게 구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과 이런 기능과 이런 학문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국어라는 과목에서도 이렇게 PS, Problem and Solution 구조라든지 이게 문학 작품에서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지금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상황에 따른 반응이라고요. 외부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서 우리 감정이 촉발되는 거라고. 옛날에는 이런 구조를 못 만들었어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참고로 제가 써드릴게요. 시의 소통 구조 혹은 작품의 문학 작품의 소통 구조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작품이 있으면 작품인 거야. 그러니까 작품을 절대적으로 말하는 절대론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품을 둘러싼 상황들을 본 거야. 야, 지금 보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화자를 통해서 하네. 그럼 작가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는 작가론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겠는데,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표현했는지 표현론으로도 감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결국 이 작품이라는 것도 그 시대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조선시대 작품들은 조선시대 현실이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 그러네, 그 시절 현실에 대한 반영이나 현실에 대한 모방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화자가 청자한테 뭔가 얘기하는 건데 이 청자는 결국에는 독자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독자를 놓고 독자가 수용을 했구나, 독자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작품만 놓고 보는 절대론, 작가론, 표현론, 반영론, 모방론, 이런 것까지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다 하나 더 붙여 볼까요? 이 텍스트가 어떤 유통 구조를 거치냐는 거죠. 이게요, 봐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게 넷플릭스 드라마, 넷플릭스가 아니었지, TVN이었나? 아무튼 드라마 형태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원작 소설의 후반부가 다 잘려 나갔어. 그래서 마지막 이하가 진짜 걔 병신 났어요. 그래서 막 비판받았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6부작으로 만들다 보면 그 뒤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이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재구성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유통하는 과정을 가지고 고민하겠다는 게 유통론이라는 관점도 이제 또 새로 생겼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봐봐. 옛날에는요,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몰랐던 거야. 근데 벌써 절대론, 유통론, 작가론, 표현론, 반영론, 모방론, 수연론, 효용론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도 지금 틀이 잡혀가잖아요. 300년 전에 사람들이 문장 구조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잡았겠어요? 절대 못 잡았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의미 구조로 잡기 시작을 하잖아. 옛날 사람들이요, 연역법을 알았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귀납법을 알았겠어요? 다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하는 방법들이 인간의 역사에서 차곡차곡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방식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어그러 끌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통 바탕으로 새로운 걸 세우셔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전통에만 머물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인간 본능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본능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에. 다시.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들조차도 PS 구조, 문장 구조 또는 문법 구조 또는 논리 구조를 잡았더니 정답이 바로 핏하게 보이는구나. 이게 의도된 거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또 주제를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계절을 던져준 건 똑같다. 근데 A에서는 화자가 예뻤다가 못생겨졌어. 오케이, 화자가 바뀌었어. B에서는 똑같다. 그러면 A, B를 대조시켜 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시간이 흘렀고 화자가 예뻤다가 못생겼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주제의식이라고 본다면은 저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이별이라는 상황에 대한 대처야. 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둘 다 뭐야? 인과 헤어진 상황이야. 근데 반응이 달라. 얘는 계속 처져요. 얘는 좀 웃겨.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봅시다. 가는 뭐라고? 계속 처져요. 더 슬퍼져. 나는 어떻다고요? 웃겨. 됐죠. 1번 선지 봐. 그러면 이게 그런진 모르겠는데 복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가니까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까지 확장시켰다. 뭐 좀 이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2번 선지 볼게요.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는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만 몰입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정답인데 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냐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황 어땠었냐면, 봐. 지금 내가 막 울다가 죽을까? 뭐 하지? 그래, 노래나 해봐야지. 근데 뭐 노래 꽤 잘하는 거야.
야 근데 노래 잘하면 뭐하냐,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인 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요, 남들이 나의 예쁜 모습과 춤과 노래를 안 봤으면 하는 거야, 봐줬으면 하는데 볼 사람이 없는 거야. 후자지. 그러니까 여기 내면 심리는요, 여기에 드러난 의도는 뭐냐면,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을 보고 샤넬백 샀네 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라는 거야. 내 삶을 제발 좀 여러분 부러워해 주세요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봤으면 댓글 좀 달고 좋아요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의도는 그거야. 여기도 똑같아. 어떤 의미냐, 이 얘기가 그냥 나 혼자 살래가 아니라 남들과 소통하고 싶지만은 현실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이런 이 사람의 심층적인 감정까지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번에 정답 선지 2번으로 설계를 한 거지. 지금 이 구절은 이게 아니라, 이 구절은 뭐냐면 내 노래, 내 가무 실력, 내 노래, 내 악기 다루는 실력, 매력적이고 남이 봐줬으면 좋겠다, 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이 사람의 감정을 잘못 읽어냈을 때 틀린다는 거죠. 자, 나로 가볼게. 보니까 나무가 흔들흔들하는 거나 내가 울다가 흔들흔들하는 거나 내 눈앞에 눈물이 나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거나 비슷해 보이는 거야. 동질성에서 시상이 촉발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질성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봐. 이 버들이라는 거는 그런 동질성이 이어지는 느낌이고요. 삼춘하류는, 자, 지금 시기는 너무나 좋아. 봄이 왔거든. 여러분 봄놀이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봄놀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 서울로 대학을 갔어. 4월쯤 됐어. 벚꽃이 만개했어. 말로만 듣던 여의도 벚꽃길을 가.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런데 나는 어때? 방구석에 혼자 있다니까. 얼마나 슬퍼. 나는 어때? 대성학원 다니고 있어야 돼. 시대인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재수하고 있어. 독재학원 다니고 있다니까. 안 슬프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결국에는 뭐라고? 네. 가의 삼춘하료는 나와 분리된 거고요. 반면에 버들은 나랑 동질성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에서는 이런 웃음 외양에 주목해서 슬픔으로 침전하진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냥 정답이 스무스하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여러분 내신하듯이 기계적으로 어떤 단어 유무나 어떤 개념 유무로 보시면 힘들어요. 영상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